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신 부동산 뉴스를 들여다보는 쏙쏙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 및 종로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주제가 주제니만큼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1부에서는 집무실 이전되는 용산 인근의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2부는 현재 청와되고 있는 종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부동산 도사이신 홍익 이윤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가장 이슈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으로 가겠다. 요렇게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제 집무실을 옮기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경호라든지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하려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비용을 인수위에서는 496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비비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360억 원을 의결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요청 금액보다 136억 원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예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결이 돼서 다행이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전에는 저희가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위치가 국방부라고 하는데 혹시 국방부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저희가 바로 뒤에 이제 서울시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보죠. 이제 서울 전체 25개 구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청와대 위치는 위쪽 그 북악산 자락 아래 그 경복궁 위쪽에 위치한 곳이 이쯤 되겠죠. 청와대 청원 휴정 효자동 쪽.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 삼각지역 근처고 이 국방부 청사 자리로 옮기겠다라고 좀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용산 전체가 좋은 순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중요한 건 이 용산에 대한 입지가 서울시 중심부에 있는 만큼 그 입지가 굉장히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방부 위치 설명해 주셨는데 도로로는 삼각지역과 녹사평을 잇고 있는 이태원로에 있는 거고요. 동으로는 용산동 3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니까 용산구로 이제 옮기다 보면 그 일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많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고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될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우선 이 국방부 청사가 그 자리 잡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삼각지역 건너편이 되죠. 네. 여기가 한강로 1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고요. 또 바로 옆에 이제 삼강맨션, 맨션이라는 곳이 오래된 마찬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여기에 이제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상고층 상층부의 이제 위치가 국방보다 높다. 그래서 소위 안전에 대한 부분 이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그럼 맨 꼭대기층에서 내려다보면 대통령 집무실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기 저격수들이 쏠 수 있는 적외선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려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예전에 보면요, 이 청와대 자리 아래쪽에 제가 그 경복궁역 근처에 적선빌딩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소위 경복궁이나 청와대가 보이는 곳들은요 다 막아놨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안보상. 물론 지금은
해제가 돼서 괜찮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소소하게는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약이 좀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그 제도 제약을 추가적으로는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바로 직접적으로 여기 한강로 일가 특별계획구역하고 삼강 맨션에 대한 개발에 대한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우선적이고요. 또 용산 전체로 굵직한 개발 사업이 있는데 소위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정비창이에요. 네. 예, 정비창 여기가 이제 예전에 개발 계획이 있다가 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 때 네. 발표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유도정비구역을 10군데를 지정한 것 말고도 국제업무지구 근처에 있는 한강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 진행하기보다는 국책사업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라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111층짜리 네. 그쵸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설 그렇죠. 계획이었었죠. 그야말로 국제업무지구라고 네. 하니까 뭐 100층 말고도 굉장히 많은 네네. 빌딩 숲으로 이제 조성될 맞습니다. 계획을 어마어마한 갖고 도시가 있다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금 뭐 계획이었습니다. 좌초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예. 이렇게 되고 있고 요 지구 안에 마녀 세대를 짓겠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그것도 무산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충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짓느냐, 업무 지구를 만들기 위한 그 빌딩으로 짓게 되느냐, 상충되는 아무래도 것 같습니다. 업무 지구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약간 조금 견해가 틀린 부분은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업무 지구 쪽으로 방향이 조금 그렇죠. 잡히지 않을까. 정권도 바뀌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네. 그 주택 공급 수는 사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뭐 그런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와서 네네. 사실 지금 실효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문가분들께서 네. 예, 많이 의아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 네. 그리고 요 옆에 그 삼각 지역 그 위쪽 남영역 건너편에 있는 쪽이 이제 캠프킴 부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 미군 비지요. 네, 그 부지도 이제 그 상업지구로 이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용산 쪽으로 들어서는 그 대통령 집무실 근방과 또 그렇지 않은 곳,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교통 계획서부터 용산을 주축으로 하는 기본 계획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는데 넓은 영역에서 봤을 때 네. 용산에 대한 전체적인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좀 좋은 그 비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아. 단지 이제 요 국방부 청사 붙어 있는 초인접 지역. 근처, 예. 그 근처만이 조금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사실 이쪽 서쪽 측면이 조금 붙어 있는 형태고 동쪽 측면은 사실 공원이다 보니까 네. 동쪽 측면 조금 초인접 지역에 대한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할 것 같은데 서쪽 측면이 사실은 초인접 지역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인수위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새로운 뭐 규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용산이라는 전체에 대한 그 구역에 대한 특징을 보면요. 용산은 기본 남산을 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산 아래쪽으로 봤을 때 후엄동이라든지 동자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용산에 대한 그 조망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층고 제한이 많이 좀 규제가 좀 있을 수밖에 네.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 용산은 그 동쪽과 서쪽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 게 경부선, 지하철 1호선 네. 요 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이 민족공원을 낀 여러 가지 좀 한강로 주변에 있는 이제 개발도 이미 돼 있는 상태고 또 개발을 앞두고 있고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이 서쪽이 아직은 좀 미개발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서울역 왼쪽으로 해서
서계 청파 그리고 이제 효창동 그리고 원효로 일대 전체적으로 뭐 재개발까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곳이기는 해요. 자, 또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이 한남 뉴타운이 지금 예정돼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좋은 역할, 좋은 땅이다,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과연 정부 청사가 이제 들어왔을 때 기능이 얼마만큼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겠느냐 하는 거는 계속해서 디테일한 그 계획을 어떻게 정부에서 세우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최근에 실거래 신고가가 좀 경신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이촌동 같은 경우 리버뷰 아파트 전용 138제곱미터가 네. 14억 8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네. 한남동의 한남 하이페리온 네. 전용 197제곱미터가 39억으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자, 한강로동에 한강로 대우 아이빌이 28제곱미터 전용인데 여기 또 3억 5천으로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흔히들 이제 또 부동산 가시는 분들이 말하는 부동산 시세의 또 바로미터라고 보는 경매 시장도 지금 활기를 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최근 경매 낙찰 사례가 청파동에 전용 55제곱미터 빌라 지하 1층인데 이게 감정가가 2억 5천짜리였습니다. 근데 낙찰이 무려 288% 낙찰가율로 7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용산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네.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지금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게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요. 한강이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가서 보면은 풍수상 좋은 곳들을 이제 어디를 많이 평가하냐면 이렇게 한강 물이 감싸고 도는 곳을 굉장히 좀 좋은 명당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서울로 진입했을 때 명당터로 얘기한다면 이쪽 그 광진구 예. 뭐 사양동 일대 네네. 이런 곳이 물을 이제 휘감아 도는 이런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또 남쪽으로는 압구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이 휘감아 도는 형태고 그야말로 용산 같은 경우는 널찍하게 가장 크게 휘감아 도는 네. 지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풍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명당터다. 명당터답게 굉장히 앞으로 널찍하게 봤을 때 좀 엮이는보다는 순긴이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용산 시대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용산이 개발하는 시기로 봤을 때는 당장 뭐 10년 안에 이제 압구정 반포를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압구정이나 반포 일대 아파트로 따졌을 때 네.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남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남쪽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강 중앙이 바로 이렇게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 이게 시세가 얼마나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네.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지켜봐야 될 문제. 물론 이제 지금 이 동부 이선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굉장히 계속해서 최고가로 경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산에 대한 향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네.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부동산 도사 홍익 이윤환 대표님이 지금 용산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방부 청사 초인접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용산구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지금 현재 청와대가 있는 종로에 대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